안녕하세요. 저는 AWS AIML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근무하고 있는 김대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로 강학습을 쉽게 시작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습을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려니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이 어려움과 학습의 어려움, 그리고 느린 학습 속도로 인해 적용을 꺼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 세션을 통해서 AWS가 지원하고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RL과 AWS 로봇메이커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세이지메이커 강학습 예제들을 통해 강학습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어젠다는 크게 세 가지로 우선 처음으로 강학습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강학습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강학습 개념에 대해 생소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강학습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이지메이커 R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RL을 통해 강학습에 필요한 아키텍처 구성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시뮬레이터로 학습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면 학습이 매우 어렵지만 AWS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로 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럼 강학습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강학습은 많은 도메인들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카트풀 같은 간단한 토이 예제나 AWS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딥레이서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추천 문제, 공정 최적화, 개인 랩의 디자인, 오토 스케일링, 온라인 컨텐츠 추천, 로보틱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강학습들이 적용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개인 랩의 난이도 분석입니다. 수동으로 랩의 난이도를 테스트하고 미세 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강학습으로 보세게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자동으로 최적의 랩의 난이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예지 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학습 시점의 데이터와 모델 디플로이 이후 시점에서의 데이터 분포가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기적으로 모델을 재학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학습은 온라인 학습 방법으로 데이터 드리프트에 더 민감하기에 모델을 재학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학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트라이얼 앤 에러, 즉 시행착오를 거쳐 환경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강학습의 필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학습하는 객체입니다. 에이전트는 시행착오로 학습하기에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 없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상태와 보상값의 정보만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환경은 에이전트를 제한 나머지입니다. 상태는 환경에 대한 디스크립션으로 바둑판이나 게임 화면입니다. 행동은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액션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현재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는 환경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자신의 상태와 보상을 관찰합니다. 그림에서 ST, RT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행동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행동 선택은 디터미니스틱일 수도 있고 스토캐스틱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선택하기에는 어떠한 함수를 강학습에서는 정책, 즉 펄리시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AT입니다. 선택한 행동을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일반적인 강학습에서는 이 부분에서 다음 상태가 스토캐스틱하게 변동합니다. 즉, 주사위를 2번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에서는 다음 상태에 따른 보상을 계산하여 다음 상태와 보상의 에이전트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림에서는 ST 플러스 1, RT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에피소드, 리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은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정책은 스토캐스틱 정책과 디터미니스틱 정책으로 나뉘며 PPO를 포함한 정책 경사 기반 알고리즘들이 스토캐스틱 정책을 사용합니다. 에피소드는 트래젝토리, 롤아웃이라고도 하며 초기 상태부터 종료 상태까지 에이전트가 거친 상태와 행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리턴은 에이전트가 계속적으로 행동을 취한다고 가정 시 받는 보상들의 총합입니다. 여기에서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 즉 감가율이라고 하고 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 값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받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이후 시점에 얻는 보상은 그 가치가 현재 시점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반영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 수식이 맨 오른쪽에 잘 살펴보시면 반복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의 보상만 알게 되면 리턴의 예측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치 함수와 Q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두 가치 함수들은 미래에 얻을 누적 보상의 기대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둑을 잘 두는 것, 게임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치 함수는 상태 가치 함수라고도 하며 에이전트가 상태로부터 정책에 따라 행동할 경우 얻는 리턴의 기대값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기대되는 보상이 크다면, 즉 가치가 크다면 현재의 보상이 작더라도 큰 가치를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Q 함수는 행동 가치 함수라고도 하며 어떤 상태에서 최적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위의 가치 함수와 다른 점은 기분에 행동이 추가되었다는 것이고 이 두 함수는 유기적으로 서로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에서는 수식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GT, 즉 리턴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시점에서의 보상만 알게 되면 리턴의 예측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피소드의 종료 시점까지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 함수의 근사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과 딥러닝의 특성을 이용해 게임 화면이나 딥내에서 카메라 영상 같은 고차원 상태가 주어진다 하여도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개념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모델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파라미터의 집합으로 가치 함수나 상태 전이 확률이 모델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태 전이 확률의 추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의 주요 개념에서 에이전트는 현재 시점에서의 상태와 현재 시점에서의 보상만 알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현재 시점 이후의 누적 보상인 리턴은 현재 시점에서의 보상만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굳이 에피소드의 종료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파라미터, 즉 정책이나 가치 함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이 무엇이 다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선 강화학습은 상태, 행동, 전이확률, 감가율, 보상이라는 튜플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도학습과 달리 5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전이확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모델 파라미터는 지도학습처럼 Y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환경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파라미터, 대표적인 예로 정책을 예측합니다. 또한 목표 또한 정답값과 예측값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보상 기대값을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최대화 방법에는 크게 가치 기반, 정책 기반 최적화가 있습니다.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크게 모델풀이, 모델 기반으로 나누어지며 모델풀이는 다시 정책 최적화, 가치 최적화로 나누어집니다. 가치 최적화는 아타리 게임의 딥큐러닝으로 유명한 DQN이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말 그대로 가치 함수를 목표값으로 하고 그 가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정책 최적화는 AWS 딥네이스와 공식 강화학습 예제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정책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최적값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함수로 타깃값이 가치 함수가 아닌 행동 공간, 즉 액션 스페이스가 됩니다. 액타크리틱, PPO 등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바로 정책 최적화 기법으로 AWS는 이 중에서도 PPO, 즉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최신 알고리즘을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최적화 및 PPO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O 설명에 앞서 정책 형사, 즉 Policy Gradient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정책제로 에이전트가 행동하여 에피소드를 수행했을 때 보상의 총합, 즉 리턴이 크면 좋은 정책입니다. 즉
리턴을 기준으로 좋은 경로는 더하고 나쁜 경로는 빼면서 그레디언트 에센트로 정책 업데이트하여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입력 데이터는 상태 데이터로 보통 이미지 픽셀 데이터가 들어가기에 CNN 기반 네트워크가 됩니다. 참고로 딥레이스에서는 3계층 CNN과 5계층 CNN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지막 계층에서의 출력은 바로 행동 공간으로 이를 통해 어떤 행동이 저일지 계속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책 경사 알고리즘은 에피소드마다 업데이트해야 하기에 롱텀 리턴의 분산이 클 수밖에 없어 보상의 분산이 높고 정책 업데이트 크기가 너무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PPO는 에피소드마다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닌 매 스텝마다 정책 업데이트를 수행하기에 분산이 작습니다. 또한 클리핑으로 정책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 크기를 제한하여 업데이트 크기가 너무 큰 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현도 간편하고 성능도 강력하기 때문에 딥레이서를 비롯한 많은 강화학습 태스크에서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 세이지메이커 R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화학습은 진입 장벽이 있고 에이전트는 구현하기 복잡하고 학습 환경의 통합이 어렵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들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이지메이커 RL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본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공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수많은 강화학습 예제 코드들은 물론이고 PPO를 선두로 한 여러 가지 빌트인 알고리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보메이커 수메리안과 연동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쉽게 통합 가능하며 세이지메이커의 가장 큰 장점인 인스턴스 유연성과 로컬 모드 그리고 베이지안 최적화에 기반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RL은 모델을 대규모로 구축, 학습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텐서플로우, MXNet 등을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인텔 RL 커치, 레이, RL 립 등의 강화학습 전용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도의 도커 컨테이너 빌드 없이 기존 딥러닝 모델과 같이 학습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작성 후 세이지메이커 에스티메이터 엔트리 포인트를 지정해서 세이지메이커로 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픈AI 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환경을 지원하고 아마존 수메리안, AWS 로보메이커와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AWS 서비스과 쉽게 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코어 및 멀티인스턴스 분사학습은 물론 동종 호모지니어스 스케일링과 이기종 즉 헤테로지니어스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스케일링을 통해 딥러닝 기반의 학습이 필요한 주요 연산 작업들을 GPU 클러스터에서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환경 내에서 필요한 연산들을 CPU 클러스터에서 수행하여 학습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예제 주피터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코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RL은 크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니 레이어인 엔드-투-엔드 예제에서는 실제 사례에 대한 예제 노트북들이 세이지메이커로 공식 깃허브에 제공되어 있기에 이 노트북으로 쉽게 예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밋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중 몇 개의 노트북들을 한국어화하여 했으니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레이어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픈AI 짐 인터페이스, 수메리안 및 로보메이커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커스텀 시뮬레이터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다양한 강화학습 구현체를 제공하는 RL 툴킷과 텐서플로우, MXNet, 파이토치, 체이너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 RL 코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치는 인텔에서 발표한 오픈소스 리서치 프레임워크로 A3C, PPO 등의 최신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중 CPU 코어에서 여러 인스턴스를 병렬로 실행하여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커치는 오픈AI 짐, 로보스쿨 같은 환경과도 통합되어 있고 모든 알고리즘들은 인텔에 최적화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빌트인 RL 알고리즘과 오픈AI 짐을 한 줄로 임포트할 수 있고 인텔에 최적화된 텐서플로우도 쉽게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이지메이커 RL의 플로우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RL도 학습 데이터를 S3에 업로드한 후에 컨테이너에서 학습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고 학습을 수행 후 모델 아티팩트를 S3에 업로드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세이지메이커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개념 설명에서 언급드렸듯이
모델 업데이트는 에이전트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에이전트는 보통 인텔 커치의 아래 툴킷의 알고리즘이고 환경은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스텝 시 환경에서 리턴하는 경험 투플, 즉 관측, 행동, 보상값이 학습 데이터에 쌓입니다. 물론 학습 데이터를 쌓지 않고 매 스텝마다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지만 멀티 에이전트나 배치 학습으로 학습을 빨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에피소드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수백만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에이전트가 학습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세계에서 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에피소드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처럼 수백만 편의 에피소드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학습 중 에피소드의 비디오를 주기적으로 내보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레이서 콘솔에서 여러분께서는 주기적으로 비디오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올바르게 학습하고 있는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환경상에서 학습 후 실제 라이브 환경으로 모델을 배포 시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딥레이서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시뮬레이션 환경은 매우 훌륭한 학습 방법입니다. 실제 세계의 경우 대체로 환경을 명시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또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행동에 대한 경험을 곧바로 학습 데이터에 적재 가능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달리 행동에 대한 경험을 바로 모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클릭률, 즉 CTR을 예측하는 강학습 모델을 학습하고 싶은데 광고가 효과적인지 곧바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이지메이커 RL은 지연 보상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모범 아키텍처와 컨텍스추얼 멀티 암드 밴딧, 줄여서 컨텍스추얼 MAB에 기반한 샘플 예제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실제 환경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컨텍스추얼 MAB는 매 에피소드 스텝마다 에이전트 행동을 반영해서 환경에서 상태를 스토캐스틱하게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 보상에 민감하지 않고 계산이 간단합니다. 컨텍스추얼 MAB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및 컨텍스추얼 MAB로 세이지메이커 RL을 수행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AWS 딥레이서이기에 이 아키텍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강학습 모델 학습하고 AWS 로브메이커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S3는 모델을 저장하고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는 로그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은 비디오를 콘솔에 표시합니다. AWS 딥레이서에서 모델 학습을 시작하면 딥레이서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컨테이너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 계정의 AWS 로브메이커 컨테이너를 연결하고 이 둘이 연결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력 모델, 비디오 및 지표는 S3,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 클라우드 워치에 전달되며 각 서비스에서 모델 학습 작업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다운로드 후 인텔 오픈 비노를 통한 모델 최적화 및 빠른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굳이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없이 실제 딥레이서 자동차가 없이도 간단한 보상함수 작성만으로 딥레이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딥레이서 콘솔에 표시되는 파이썬 문법의 보상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가장 간단한 보상함수 예시를 보여줍니다. 차가 트랙 중앙에서 가까울 경우 높은 보상을 주고 트랙에서 벗어나거나 충돌할 경우 0에 가까운 보상을 줍니다. 리워드 펑션 이그젠플 버튼에서 대표적인 보상함수 예시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맨 오른쪽의 밸리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AWS 람다를 활용한 코드 검증도 쉽게 가능합니다. 즉,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모르시더라도 적절한 보상함수만 작성하면 여러분은 높은 성능의 모델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데모를 통해 여러분께서 딥레이서를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세이지메이커의 강화학습 예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Your Gallery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 에이전트, 즉 머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빌드 비어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딥러닝 네트워크 포함한 자동차의 메인 컴포넌트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두르고 그대로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행동 공간은 조형각과 속도 같은 파라미터를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최대 스피드만 2로 조절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고유 머신 이름과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AWS로 하고 색상은 화이트로 지정합니다. 던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머신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 머신을 이용해서 딥레이서 학습을 수행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Your 모델즈를 클릭 후 크리에이트 모델을 클릭합니다. 고유한 여러분의 모델 이름을 입력하고 학습할 시뮬레이션 트랙을 정합니다. 모델 이름을 본 데모에서는 딥레이서 HOL-2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트랙은 첫 번째 트랙으로 지정합니다. 트랙 지정 후 곧바로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레이스 타입과 자동차를 정할 수 있고 이번에는 타임 트라이얼과 아까 만든 머신인 AWS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의 보상함수를 작성해서 머신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 보상함수를 보시면 디폴트로 4가지의 보상함수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만의 보상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함수 변경 없이 디폴트 함수로 학습을 수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습의 최대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디폴트는 60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지정하면 모델이 오버피팅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약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크리에이트 모델을 클릭하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환경이 생성되고 학습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약 6분을 기다리시면 학습 결과를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학습 결과를 왼쪽의 보상 그래프와 오른쪽의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을 완료한 모델은 다양한 트랙에서 평가할 수 있고 모델을 가상 리그에 제출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모를 통해 로보스쿨 환경에서 로봇이 트랙을 달리는 모델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 로봇은 하프치타라고 하는 다리가 2개인 로봇으로 앞뒤만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참고로 이 예제는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세션 마지막에 안내드릴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아 학습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에피소드에서 에이전트, 즉 로봇이 행동한 결과들은 비디오 스트림으로 S3에 저장됩니다. 이 결과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 40분에 걸쳐 학습을 수행하면 로봇이 트랙을 정상적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데모를 잘 보셨나요?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강학습을 적용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지시게 됩니다. 지연되는 보상,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환경 정의의 어려움 등이 있을 텐데 이는 강학습을 좀 더 간소한 문제로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소화된 문제가 멀티암드 밴딧, 줄여서 MAB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MAB는 컨텍스트 MAB로 상태가 제공되지 않는 MAB와 달리 상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전트의 행동으로 인한 상태 변동이 없습니다. 상태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상태가 행동으로 인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또한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들을 상태로 인베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 추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밴딧은 상태를 나타내고 암은 액션을 나타냅니다. 컨텍스트 MAB는 종종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추천에서 밴딧은 과거의 상호작용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용자 선호도를 학습하여 영화를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험 시 규모에 맞게 설계된 인프라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웹서비스, 데이터 엔진, 데이터베이스로 매우 작업하기가 복잡합니다. 이때 세이지메이커 RL에서 지원하는 실험 모드를 사용하면 작은 데이터셋 또는 시뮬레이터로 시작해서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 피처 및 하이퍼 파라미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훨씬 빠르며 실제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성능이 만족스러우면 배치 모드로 전환해서
프로덕션 요구사항에 맞게 인프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제는 GitHub 무비렌즈 100K 데이터셋 예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면 시뮬레이션 환경 혹은 실제 환경에서 학습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 커치를 비롯한 아래 툴킷을 컨테이너에 제공하며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샘플 예제를 통해 다양한 사례들에서의 강학습 결과를 곧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서밋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중에서 몇 개의 노트북과 관련 마크다운 문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세션 이후 추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 안내드린 링크에 있는 노트북 예제들을 직접 수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 강연 평가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